같이 써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 공유경제를 소개합니다. 소나기를 만나거나 우산을 깜빡하고 외출했을 때 관저일동 주민들은 당황하지 않고 주민센터를 찾아갑니다.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초록색 우산의 이름은 공유우산.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함께 쓰는 기쁨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입니다. 다양한 공유할 것들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이 우산을 먼저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갑작스럽게 비를 만나거나 그랬을 때 당황스러운 경험들이 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뭐 나의 주변에 우산이 있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맞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운 우산으로 선택해봤어요. 내 것이 아닌 모두의 것. 소유의 삶보다는 공유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나 따뜻한 지역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대전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공유우산. 현재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16군데 공간에 공유우산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유우산, 써유라고 이렇게 녹색 우산이 참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이 공유우산 말고도 어떤 다른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서로 이제 기업이면 기업, 아니면 개인이면 나를 공유합니다 해서 기업 소개도 하고 나를 공유를 해서 서로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그래서 서로가 협업할 수 있게 네트워크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대화가 이루어질 때 네트워크가 생기고 또 그 안에서 공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공유경제란 하나의 상품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우산처럼 물건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건데요. 세대 구성 단위가 가족에서 개인으로 바뀌는 요즘 소비 과정이 합리적인 공유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화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서비스, 재능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유경제가 주목받게 된 데는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발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제는 우리가 저성장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이미 정점을 찍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원이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충분하고 그 자원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나누어 쓰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한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서 쓰는 경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이 대두가 되게 됐습니다. 집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는 대전의 한 가정집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가정집인데 예쁘게 해놨네요. 네. 예쁘게 꾸며놨어요. 여기를 공유한다는 건 조금 내 집이니까 네.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를 좀 공유해야 하신 거예요? 저희가 1층은 지금 가족들끼리 다 살고 있고요. 지금 2층 남는 공간이 있어서 뭐 여행객들한테 빌려준다거나 뭐 출장객들한테 이렇게 빌려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2층 전체를 숙박 공유 사이트에 내놓은 민호 씨. 2층은 형이 사용하던 공간인데요. 형이 집을 비우면서 내 집 공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민호 씨의 감각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방. 빈 방으로 남겨뒀다면 아까운 공간이었겠죠? 그러니까 공유의 공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숙박하는 곳은 되게 많은데 이렇게 공유하고자 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을까요? 저희가 1층에 거주를 하면서 뭐 2층에 공간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남게 되었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직접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사람의 온기가 묻어나는 따뜻함이 있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대여를 하다 보니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단골 투숙객도 많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온 것처럼 참 편안해 보이죠?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바빠서 휴가는 못 갈 것 같고 해서 친구랑 이렇게 좀 시간도 보낼 겸 해서 쉬고 싶어서 왔습니다. 기존의 뭐 모텔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유흥업소도 많고 해서 뭐 남자지만 뭐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주택단지 주변에 있어가지고 좀 더 집 같은 분위기가 나고 편안한 분위기가 나서 이용하게 됐습니다.
공간을 내어주는 것은 삶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죠. 또한 묵어가는 손님과의 친근한 대화는 덤입니다. 뭐 원래 이렇게 뒀으면 비어있는 공간이었을 텐데 뭐 이제 사람들로 좋아하는 이렇게 좋은 분들로 이렇게 채워져서 좋은 기운이 뭐 집에 이렇게 함께 하는 것 같아서 좋고요. 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뭐 커피나 뭐 인테리어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뭐 해줄 수도 있고 해서 좋은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한 대의 차를 여러 명이 함께 쓰는 카쉐어링입니다. 주로 차를 자주 쓰지 않고 가끔씩만 사용하는 젊은이들과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 보수비 같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보통 그냥 차를 공유한다는 느낌은 뭐 렌터카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네, 맞죠. 정확하게 카쉐어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 거예요? 카쉐어링 같은 경우는 시간 단위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차량에 직접 가서 내 원하는 용도로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용도로 차량을 쉽게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를 기준으로 할 경우라도 되게 여러 명의 유저들이 여러 명의 목적을 가지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카쉐어링의 가장 큰 공유의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쉐어링은 차량을 10분 단위로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업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예약 차량이 있는 차고지는 대학가, 주택가, 주요 대중교통 연계 지점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인 대로 가면 돼요. 예약이 완료되면 지정된 차고지에서 차량을 직접 가져오면 됩니다. 앱 안에 스마트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따로 열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열렸습니다. 열어보세요. 네, 운전 가능하시고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주부, 근거리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편리한 서비스에 비용도 저렴하니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자동차 제조사들도 차량 공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차가 상대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주차가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반납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렌터의 개념이지만 렌터가 아닌 이제 쉐어링의 개념이기 때문에 편하게 제가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공유 경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낮에는 비어있는 주차 공간과 점심시간이면 주차난에 시달리는 운전자들을 연결해주는 파킹 쉐어링,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겁니다. 뭐든지 작지만 나눠 쓰는 문화를 갖는 건 참 바른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 것을 좀 양보하고 나누어 씀으로써 그거에 대한 경제적 이익도 생길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 또한 생각보다 클 거라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함께 나눠 쓰는 공유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응원하고 저희도 최대한 열심히 거기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작더라도 함께 쓰는 문화를 가져오는 건 좀 어떨까요? 우리 모두 나눠보아요. 공유 경제 속에는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우리 사이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공유 경제를 주목하세요.